너 계속 그럴 수도 있죠 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그냥 긍정적인 태도잖아. 너무 유하게만 하면 사람들은 너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지혜보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왜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이 많아질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6가지 대화, 습관과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부터 달라진 당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와 경험은 쌓이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경력의 교사로 정년 퇴임한 김 선생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던 그분께 어느 날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절을 못하시니까 편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부탁하던 일들이 어느새 의무가 되었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분의 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 지나친 사과, 자신의 노력을 당연시하는 말버릇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공감되시나요?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려는 의도였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버릇 6가지와 이를 품격 있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 몇 마디 말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말의 무게입니다. 당신의 말이 가벼워지면 당신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말의 무게가 실리면 당신의 존재감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나친 겸손.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함정.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지나친 겸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겸손은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버릇이 쌓이다 보니 실제로 그분의 의견은 점점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함과 자기 부정을 혼동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반면 자기 부정은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이죠. 이제 겸손하게 들리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확신을 가지세요. 제 30년 교직 경험에 비추어 볼 때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청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 대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또는 제 경험에 따르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만약 정말 확신이 없는 주제라면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직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목소리가 작거나 말끝을 흐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가볍게 들립니다.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세요. 지나친 겸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감 없는 사람 또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당당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경험이 쌓인 중장년층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2. 불필요한 사과 미안함이 당신의 존재감을 지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지나친 사과입니다. 사과는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귀중한 소통 도구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사과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킵니다. 마을 회의에서 김 선생님은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늦게 도착했을 때도, 질문이 있을 때도, 심지어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분의 의견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만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사과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사과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는 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시작하세요. 사과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늦게 도착했다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품격 있게 들립니다. 질문이 있을 때도 죄송한데요 라는 말 대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질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과하는 것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내용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닌 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일상 대화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되었다면 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로 바꿔보세요. 상대방의 시간을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사과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결하고 진정성 있게 한 번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인 사과는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사과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 불확실한 표현. 자신감 없는 말투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불확실한 표현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전문성과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김 선생님은 마을 행사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나 글쎄요, 이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30년의 교직 경험에서 우러나온 탁월한 조언이었음에도 이런 불확실한 표현 때문에 그녀의 의견은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쩌면, 생각해보니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할 수도 있겠네요 등의 단어와 구문은 당신의 메시지에서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또한 말끝을 올리는 습관도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평서문인데도 의문문처럼 말끝을 올리면 마치 상대방의 승인이나 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을 말할 때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나 이 접근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제 30년 교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방식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와 같이 말하면 확신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되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이 방향이 유망해 보입니다와 같이 표현하세요. 문장의 끝을 항상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평서문은 평서문답게, 의문문은 의문문답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끝을 올리는 습관은 불확실성과 승인 욕구를 나타내며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존중이며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확신에 찬 소통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지나친 수용성을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당신을 소모품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지나친 수용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친절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마을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과 존경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 선생님께 부탁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공동체 내에 자리 잡았고 그녀의 개인적인 시간과 필요는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지나친 수용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부탁에 네, 그럼요라고 답하는 습관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지나친 배려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소진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요구에 항상 맞장구 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할 때 장황한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탁을 받았을 때는 즉각 답하지 말고 검토해보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숙고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는 충동적인 승낙을 방지하고 당신의 결정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는 정중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세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가치를 매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 시기에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수용성을 극복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건강한 관계의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할 때 진정한 품격이 빛을 발합니다. 5. 말이 너무 많은 장황한 설명이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때로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핵심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청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김 선생님은 의견을 말할 때마다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풍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녀의 발언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 김 선생님,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불안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을 때 불필요한 배경 설명이나 반복적인 표현으로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떨어뜨립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대화에서 적절한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한 후,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집중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3포인트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주제라도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하면 청자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3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청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줄이세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배경에 대해 더 설명이 필요하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한 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감 있게 핵심만 전달할 때 오히려 더 권위 있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결한 소통 능력은 더욱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말의 양보다 질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자기 비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습관은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자기 비하적 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틀이 되어버립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연히 잘된 것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별것 아닌데 부끄럽네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비하적 표현 때문에 그녀의 조언과 의견은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비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성취를 우연이나 운으로 돌리는 표현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은 내 노력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소개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또는 참고만 하세요와 같은 표현을 덧붙이는 것도 자기 비하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청자에게 이 의견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외모, 나이,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비하를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는 간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반응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칭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확신을 가지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경험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그것을 강점으로 표현하세요. 제 30년의 교직 경험에서 배운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의 강점과 전문성을 분명히 하세요. 저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이며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지던 표현이 중장년이 되면
자신감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품격 있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6가지 대화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고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항상 3초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은 충동적인 자기 비하나 불필요한 사과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의 속도를 조절하여 더 신중하고 무게 있게 들리도록 합니다. 둘째, 거울압 연습법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대화나 발표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세, 목소리 톤, 말의 속도, 눈 맞춤 등을 의식적으로 점검하세요.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대체 표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자기 비하적 표현이나 불확실한 표현을 적어두고 각각에 대한 대체 표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족해서 를 제 경험에 따르면 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목록을 자주 확인하여 습관을 개선하세요. 넷째,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세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은 자신의 말에도 무게를 더합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말만 하려는 습관은 오히려 당신의 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비언어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말의 내용만큼이나 자세, 제스처, 눈맞춤,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적절한 눈맞춤을 유지하며 명확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섯째, 감정 중립 기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말의 품격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일곱째, 품격 있는 거절법을 익히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명확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준비해 두세요. 거절할 때 장황한 변명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여덟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대화 중 적절한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말에 무게를 더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인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형성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했고 그녀는 다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의 표현이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하찮은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인생의 선배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대화 습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먼저 자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제적 대화 습관 하나를 선택하여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연습하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실수를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환경에서 먼저 새로운 대화 습관을 형성한 후 점차 공적인 상황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했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순간과 실패한 순간 모두 기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말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부탁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다시 시도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대화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비언어적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대화 습관이 문제임을 깨달았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30년 넘게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대신 감사의 표현을 사용했고, 점차 자신의 의견을 더 확신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에는 점점 더 무게가 실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회의에서 그녀가 발언을 시작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조언은 더 이상 가볍게 취급되지 않으며 그녀의 시간과 노력은 당연한 것이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말의 품격이 삶의 품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6가지 대화 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외부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지나친 겸손, 불필요한 사과, 불확실한 표현, 지나친 수용성, 말이 너무 많음, 자기, 비하의 모든 습관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레이스 호퍼라는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 해군 제독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함과 배려의 안전한 항구에 머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당당히 나누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가 되고 가치가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지혜, 시간, 노력 이 모든 것은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김 선생님의 변화는 단순히 말투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당당히 표현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녀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사과 한 번 줄이기, 자신의 의견을 확신 있게 표현하기, 거절해야 할 때 당당히 거절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개인 철학자 랄프 wal도 에머스는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말하고 있어서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투, 표현 방식, 대화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말하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고치고 싶은 대화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말하세요. 마이너스 공자.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